만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의 네. 칩을 우리가 가지고 핸드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 바로 배터리가 키자마자 없어지는. 와. 아 이러니까 딱 이해된다. 맞아, 와닿네요. 완충된 걸 딱 키자마자 딱 하고 배터리가 끝나갖고 바로 0%. 예. 큰 코어를 작게 가지고 있는 게 CPU고 작은 사이즈의 코어를 100개 이상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게 GPU입니다. CPU가 이제 네. 좀 본부장급 10명 데리고 있고 네. GPU는 이제 실무자 100명 데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누가 일 빨리 합니까? 예. GPU야.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반도체 재료공학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오.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걸 정말 잘하길래 선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AI 시대, 네.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뭐고 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도대체 뭔데? 재료공학이랑 연결이 돼 있냐. 사실 너무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쵸. 재료공학, 반도체, AI 어떤 연결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잘 이어갖고 미래의 기술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재밌는 주제 뭐 우리끼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우리 황기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반도체 회사에서 28년 동안 근무하고 최근에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변신한 황기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반도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다루는 콘텐츠들은 되게 많아졌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인 재료공학이 어떻게 반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공학이 반도체 발전에 기여한 바를 정리하다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그 감회가 정도로? 와. 새로웠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제가 일하던 28년 동안 D램의 디자인율이 25분의 1로 축소가 되었어요. 25분의 1 축소됐다.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거죠, 사실. 랩자님이 키가 갑자기 25분의 1로 작았다 생각해 보세요. 랩자님 키 2m라고 가정했을 때 25분의 1 좀 8cm예요. 그러니까 원래 키를 2m라고 봤을 때 네. 키가 한 요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작아진 거예요, 사람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그러면 네. 저와 같은 재료공학 전문가들, 특히 저는 이제 재료의 마술사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재료의 마술사라고 하세요? 예. 오, 본인이 이렇게 그 정도의 경지에 있지 않으면 이제 반도체 25분의 1 작게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재료의 마술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지능 수준을 갖춘 A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시대가 온다고 해요. 네. AI가 아니라 AGI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최근 업계의 화두 AGI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GI는 그야말로 인간 내의 수준의 AI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높은 컴퓨팅 능력과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AI 칩이 발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숫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네. 2020년에 GPT-3가 있었고 2023년에 GPT-4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트레이닝에 필요했던 칩이 이 GPT-3 대비해서 칩은 5배, 그리고 계산 능력은 100배가 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전력이 13배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성능으로 AI 칩을 사용하면서 계산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만큼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무려 GPT-3보다 GPT-4가 13배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네. 네. 고성능이면서 저전력인 AI 칩이 필요한 게 되는 겁니다. 고성능 저전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전성비. 전성비, 우리 네. 가성비 말하듯이. 예, 맞습니다. 전성비가 좋은 칩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동일 파워에서 연산 능력이 올라가는 건데요. 전성비를 좋은 AI 칩을 만드는 것이 모든 반도체 업계의 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네. 잘 되고 있나요 이게? 15년에 만 배의 개선을 하는 노력의 성과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년간 만 배를 개선했다. 네. 만 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의 네. 칩을 우리가 가지고 핸드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 바로 배터리가 키자마자 없어지는. 와. 이러니까 딱 이해된다. 와닿네요. 완충된 걸 딱 키자마자 딱 하고 배터리가 끝나갖고 바로 0%. 예. 그러니까 그동안 만 배는 주로
모바일 기기의 그 배터리 수명을 이제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배가 개선이 됐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AI의 시대가 이제 들어오니까 또 다른 만배를 15년 동안 개선해야 되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15년간 또 만 배를 개선하겠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이거를 와. 하려면은 이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에서 이런 어떤 이 전성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죠? 그러면은 관련해서 지금 AI 반도체 분야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까? 네. 걔네들부터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I 칩의 전성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플라이드와 같은 이제 재료공학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제 파운드리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메모리 칩 회사들과 많은 반도체 공정 재료 소재 설비를 공동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재료의 마술사라고 이야기한 네, 부분들이 만 배의 숙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마술사가 필요한 겁니다. 재료공학의 분야를 이제 좀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분야에 가서 이제 좀 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4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분야라는 게 이제 네. 첨단 로직, 그다음에 최첨단 D램, 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HBM, 음. 마지막으로 이제 첨단 패키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첨단 로직인데요. 네. 서버와 PC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GPU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CPU, GPU는 이제 제조 기술이 다른 게 아니고 큰 코어를 작게 가지고 있는 게 CPU고 작은 사이즈의 코어를 100개 이상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게 GPU입니다. 그래서 GPU가 병렬 연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그 GPU를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CPU가 이제 네. 좀 본부장급 10명 됐고 있고 네. GPU는 이제 실무자 100명 됐고 있는 거죠. 네. 그 누가 일 빨리 합니까? 예. GPU야. 현재의 AI는 이제 GPU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GPU를 많이 살려고 하는 거죠. CPU, GPU 핵심 기술은 그 칩을 이제 구성하는 고성능 트랜지스터와 효율이 좋은 메탈 배선을 만드는 공정 기술입니다. 아, 그럼 성능이 좋은 트랜지스터, 그 스위치 역할하는 애들이 성능이 좋아야 되고 일단. 네. 그 다음에 그 메탈 배선이 결국은 얘네들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효율성이 좋게 짜는 거. 요거는 이제 합쳐서 첨단 로직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로직의 네. 2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4나노, 3나노, 2나노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4나노까지는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 구조를 보면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핀펫이라고 하는데, 트랜지스터의 제어를 하는 게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네. 게이트가 3면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핀펫은 3게이트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제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면에서 다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제어가 가능한 게 게이트 올어라운드가 이제 최근 개발되고 그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로직을 잘 만든다는 것은 좋은 게이트 제어 능력을 가진 이제 전성비 좋은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의미이고, 좋은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이제 좋은 가죽이 있어야지 명품 핸드백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아주 중요한 그 제품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올어라운드는 중요한 로직의 기술이 됩니다. 근데 어플라이드가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칩을 만들 때 이 50%의 공정 기술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를 제어하면서 증착하는 기술 그리고 가공하는 기술을 어플라이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D램, HBM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현대 컴퓨터의 기반이 이제 폰 노이만 컴퓨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PU, GPU가 있고 내가 연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D램이라고 하는 메인 메모리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 컴퓨팅 구조에서는 나 자신이 쓰는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고 D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지금 분석이 돼 있어요. 사고하는 부분이 있고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네. 요게 이제 폰노이만 구조인데 여기다 저장해놓고 또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전기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 요것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요즘 다니시다 보면 네. 다차선 무정지 하이패스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차선 무정지 하이패스 지나가면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통과할 수 있듯이 D램과 CPU, GPU 사이에 이 데이터에 주고받는 그 과정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바꾸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럼 중간중간 멈췄었나요? 그러니까 멈췄다기보다는 이제 바틀렉이라고 하는 이제 지연이 발생한 거죠. 약간 렉이 걸렸군요. 네, 렉이 걸렸습니다. 다차선 무정지 하이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D램의 구조를 HBM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 HBM은 D램을 주상복합처럼 음. 8층, 12층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특수 패키징한 칩을 이야기합니다. HBM에 들어가는 D램은 고성능 저전력 D램이긴 한데 HBM 구조에 맞게 특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후속에 여러 공정들이 최적화를 같이 해야지 할 수 있는 그쵸.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드는 이제 대부분의 공정 재료 설비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드가 이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별적으로 통합 제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합쳐서 이제 시너지를 내는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이유가 이제 반도체 칩의 디자인률,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네. 그 제조 공정에서 공기나 오염물의 유입을 방지하지 않으면 이 계면 특성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의 이 IMS는 진공을 유지하면서 이종 설비들 간의 웨이퍼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면을 이제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특히 어플라이드는 이제 전체 설비군의 30%를 다양한 이종 설비 공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설계의 자유도와 제품의 특성, 품질 개선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첨단 패키징이라는 게 있었죠. 예, 마지막으로 첨단 패키징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 시장의 트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 PC, 그다음에 이제 서버 제품들이 계속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은 이제 점점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폼팩터가 작고 얇은 칩을 요구하면서 배터리도 오래 가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그럼 이런 모순적인 요구 조건을 이제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종 제품들끼리 이제 상하 좌우 네. 가깝게 한 상태에서 칩들 간에 이제 초고속 통신이 발열 문제 없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첨단 패키징을 할 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수만 개의 이 접점을 정확하게 맞물리게 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는 이제 배신하는 회사와 협력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 재료공학 관점에서 이런 핵심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전성비 구현을 위한 반도체 제품군을 본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재료공학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실리콘 웨이퍼가 피자 도우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피자 도우에 이제 우리가 최첨단 로직, D램, HBM 패키징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모래알부터 시작해서 이제 3,000개 정도의 공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모래알부터 시작하는 거에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밀가루가 아니고 도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도우 위에 우리가 이제 어떤 토핑을 얹느냐. 예를 들어서 네. 뭐 파인애플을 얹으면 이제 하와이안 피자가 하와이안. 되고, 네. 그다음에 페페로니. 이제 페페로니를 얹으면 이제 우리가 페페로니 피자가 되고 이런 것처럼 네. 아까 이제 실리콘 위에 최첨단 로직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D램도 만들 수 있고 HBM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을 이제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클린룸을 포함한 장소를 팹이라고 그래요. 그 팹에서는 수십 일 동안 수백 개의 공정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공정을 크게 패터닝 노강, 그다음에 재료의 증착, 그다음에 재료의 식각 제거, 재료의 처리, 그리고 검사 이렇게 5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패터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카메라가 이제 네덜란드 회사가 만드는 이제 EUV라는 카메라인데 EUV 네. 카메라 노광 설비 이용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 발라놓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이 리소 공정을 제외하고는 이제 재료의 증착, 식각 제거, 그다음에 처리, 검사를 하는데 4개의 부분에서 어플라이드가 마켓 쉐어와 기술 기여도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공정 설비 기술은 재료공학이 반도체 제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반도체 업계에서 엔지니어들이 성공하려면 네. 이제 본인 자신도 재료 설비의 마술사 경지가 돼야 된다. 제가 이야기해드렸고 교수님 어린 시절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오랫동안 협업을 많이 했었고요. 아 진짜요? 오. 그럼 이미 그러면은 교수님의 젊은 시절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협업을 하면서 재료의 마술사가 점점 되어가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하려면 엄청난 연구개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어플라이드에는 어떤 인프라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걸 텐데 네,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까? 어플라이드는 2023년부터 에픽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픽 플랫폼이 뭐예요? 에픽 플랫폼은 Equipment, Process, Innovation, Commercialization을 의미하는 에픽은 대학 연구실, 소재 공급업체, 장비회사, 설계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파트너로 협업하면서 공정, 재료, 소재, 설비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경험과 경험이 만나서 모일 수 좋네요. 있는 이 장을 만드는 거네요. 네. 15년 안에 또 10,000배 전성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목표가 높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 뭐 전문가들 다 모여서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재료공학 솔루션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AGI 시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전성비가 좋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위해서는 첨단 로직, 최첨단 D램, HBM, 첨단 패키징 모든 기술 분야에서 공정, 재료, 설비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혁신 과정에는 저와 같은 재료의 마술사들이 많이 활약하였고 후배 재료의 마술사들이 더 많이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은 반도체 기술이 다양한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전기는 조금 먹는 일종의 전성비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의 천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전문가,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여기다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를 위한 플랫폼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준비를 했다. 솔직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우리가 제일 잘한다. 같이 하자. 그리고 후배 재료 말술도 같이 하자. 너희들을 기다린다. 연봉 많이 주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랩장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많이 배웠고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되게 많은 디테일과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는 걸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공을 들여서 쌓아온 어떤 탑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의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곳을 향하고 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 작년보다 뭐 5mm 얇아지고 무게가 뭐 15g 줄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계속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재료공학의 마술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랩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